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전부 다들 바쁘시죠?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 바쁩니다. 지금 뭐 건설 격리분들이 제일 3월 말까지 바쁜 시즌이라 뭐 저도 정신없이 바쁘네요. 그러다 보니 조금 본의 아니게 늦게 올리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그 노무비 청구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노무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아시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노무비 구분제 및 지급 확인제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이거를 듣고 뭐 이런 것까지 뭐야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이게 워낙 자리를 잡은 데다가 하도급 지킴이가 이제 자리를 잡은 동시에 이것도 같이 자리를 잡았는데, 이걸 또 초보 분들은 아마도 문구 자체가 많이 생소하게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일단은 화면을 보시고 어떤 건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구나 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렇다라고 뭐 외워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요런 작업들을 하고 요런 서류들이 있구나라만 아시면 되니까. 그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는 건설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서 건설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방법을 개편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구분관리제는 발주기관, 계약 대상자, 그러니까 노무비가 아닌 다른 대가와 구분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또한 이게 근로자에게 개인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또한 지급 확인제는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를 하는 이유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것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근로자의 그 개인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오야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공정에 타일이든 뭐 조적이든 석공이든 이렇게 각각의 이제 오야지들이 사람들을 몇 명 데리고 와서 일을 하시고 가시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오야지들한테 돈이 한꺼번에 집행이 되는 사례가 예전에는 참 많았고, 지금도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위임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서 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위임장도 믿을 건 못 되지요. 그 오야지가 돈을 일단은 받고 먹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주처에 이게 임금 체불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오야지가 먹튀를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임금을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돈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노동청 가겠죠. 이제 그런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서 노무비 구분관리제가 있다는 거고요. 지급 확인제라는 것은 노무비를 기성을 받아서 각 근로자에게 임금을 쏴주고 그 송금 내역을 발주 기간에 매월 지급을 했다는 확인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지급 확인제. 그래서 크게 어려울 건 없고요. 보시면 노무비 구분 관리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비 구분 관리제 적용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시면 어떤 사례가 있냐면, 노무비 청구 기일 전, 그러니까는 노무비 청구하기 전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노무비를 선지급을 했을 때, 노무비를 먼저 지급을 했을 때는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가 됩니다. 근데 단 미지급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1인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이 돼요. 이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없어야 되겠죠. 모든 근로자가 청구 기일 전에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다 집행을 해야지만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현금 지급, 계좌로 송금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했을 경우도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가 됩니다. 근데 이게 현금 지급은 사실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노무비를 현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게 국세청에서 또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조사 나와버려서 이거 현금 집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 현금을 줬다라는 뭐 영수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진짜 인정을 못 받아요. 임금으로 인정을 못 받더라고, 세무 쪽으로.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게 현금 지급
지급했는 거가 아주 뭐 싹 다 빠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현금 지급은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현금 지급한 것 또한 발주 기간은 매월 농업비를 계약 대상자 및 하수급인 전용 계좌로 입금하고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지급 후 발주 기간에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됩니다. 근로자에게 우선 선지급을 하든 현금을 주든 이거는 농업의 구분 관리 제외 적용은 되나 돈을 줬다라는 지급 확인제는 해야 된다는 거죠. 농업비를 집행을 했다는 확인은 발주처에 해야 됩니다. 단 이런 경우에는 농업비 구분 관리제 적용 제외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비 구분 관리제도 적용이 제외고 지급 확인제도 적용이 제외인 경우, 두 개 다가 적용 제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직접 농업비 지급 대상 전원이 일용직이 아닌 회사의 상용직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는 농업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입니다. 상용직이기 때문에 일용직들이 와서 일을 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 본사 상용직이 현장에 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농업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용직이 아니잖아. 상용직, 말 그대로 말하면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 대상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공사, 단 1개월 이상의 계약 기간에 연장이 됐을 경우에는 또 달라집니다. 이 아까 농업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공사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두 개만 인지하고 계셔도 농업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양식을 제가 옆에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농업비 구분 관리 제외 사유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비 구분 관리제 제외 사유서는 보시면 공사명, 현장, 계약 금액, 하도급 금액, 하도급 줬으면 하도급 금액이 있을 테죠. 그 보시면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거에 동그라미 표라고 하라고 돼 있거든요. 왜 제외 대상인지를. 그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비 청구 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농업비 지급했을 경우, 그러니까 농업비를 선지급을 했을 때, 업체에서 선지급을 했을 때는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좌 개설 불가능한 사유로 계좌 입금 대신 현금 지급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농업비 구분 관리 제외 대상이 되니까 요거를 작성을 하셔서 그 발주처에 내면 됩니다. 이 사유서를 다 내셔야만 준공금을 받을 수 있어요. 농업비 따로 농업비 계좌로 뭐 이렇게 받거나 이렇게 안 하셔도 되니까 농업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서를 보시면 똑같아요. 공사명, 공사 현장, 계약금액, 하도급 금액 쭉 있죠. 제외 사유가 있어요. 제외 사유. 여기 보시면 1번 직접 농업비 지급 대상 전원 계약 상대자의 상용 근로자로 구성됐을 공사, 직영이 하는 공사. 그러니까 우리 상용직,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 사람들이 나가서 월급, 그러니까는 기존 월급 받는 우리 사무실에 직원들이 나가지고 현장에 투입돼서 일했을 때, 그 공사를 완공했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공사, 1년 미만인 공사는 제외 대상이 됩니다. 농업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그리고 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이 됐을 때는 농업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를 하셔야 돼요. 근데 1개월 미만 공사 계약을 딱 했을 때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공사가 완료가 됐으면 농업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 이 서류를 내시고 준공금 받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양식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를 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자, 제가 농업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 확인 적용 제외만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농업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 확인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농업비 구분 관리 제외 사유서를 내는 일이나 농업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서를 내는 일은 그닥 사실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공사 금액이 뭐 3천만 원 미만인 공사가 아닌 이곳은 3천만 원 미만이거나 아니면 공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사실 그닥 잘 없기는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많이 활용은 안 될 테지만 요런 게 있다라는 거는 알고 가시면 업무 하시는데 아마도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농업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라는 게 있죠. 농업비 청구를 할 때에 들어가는 서류입니다. 발주처에 농업비 청구를 할 때 들어가는 서류. 아까 그 농업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를 본 거고, 이제는 진짜 공사를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고 첫 농업비 지급을 해야 될 때에 내야 되는 농업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